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가 관련된 이야기들 시간 되면 원전주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뭐 정말 안 좋다가 그죠? 네. 중국 경기 안 좋고 지수 막 바닥으로 내려꽂고 상하이 뭐 홍콩 항생 지수 뭐 문 닫을 것 같이 할 때 네. 이제 중국 좀 봐야 된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두 달 전, 뭐 두세 달 전에 네. 최근에 주가로 보면 중화권 증시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있는데 중국 관련주는 보통은 중국 소비 관련주 그죠? 그렇죠. 여행, 항공, 화장품 그렇죠. 연세가 있고 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옛날에 우리 이제 소재나 산업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더 봐야 됩니까? 저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근본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 늘어나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동향을 이게 그렇죠. 일시적인 건지 네, 그게 먼저 아니면 판단이 있어야죠. 네, 이게 이제 그 추세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음. 지점에서의 상황인지 네. 이 부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지표들을 판단해보면 PMI 지표가 대표적인데요. 2개월 연속 그 긍정적으로 이제 GDP와 같이 확장 구간에서의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나왔던 이제 그 물가 지수 자체도 중국은 글로벌리 다른 국가와 달리 금리를 코로나 이후부터 금리를 계속 내려왔죠. 그렇죠. 3.85에서 지금 아마 3.4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내리고 지금은 이제 동결 지점에서의 흐름인데요. 금리를 계속 그 팬데믹 이후에 내렸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안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지점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몇 가지 이제 처방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3월에 아마 양회가 있었죠. 양회에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양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특이한 몇 가지 지점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특별 채권이라는 걸 발행했습니다. 이게 1조 위안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185조입니다. 이 185조에 대한 돈을 소비 진작을 위해서 투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비 진작 중심의 경기 부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여행객들도 많아지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신국 구조라고 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의 진행도 중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해서 자산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그 저평가된 종목을 네, 좀 네. 부양하는 측면이고 중국은 PBR이 아니고요. PER 그러니까 수익 가치 기준으로 해서 아직 그 제대로 된 적정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부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다른 각도인데 네. 이런 내용들 주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중국의 데이터와 어떤 경기 동향 측면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주식을 사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결과지만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워낙 그냥 그동안 워낙 많이 비워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매달 많이 했어요.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50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 네. 그리고 2, 3, 4월에 40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판 것만큼 다시 사 들어오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사 들어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내용들은 뭐 당연히 비웠기 때문에 채우는 상황도 맞겠지만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판단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체적인 그 상황에서의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단기적인 그 상황의 개선 효과가 아니고 추세적으로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으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그래서 뭐 소비주보다는 이제 아까 석유화학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뭐 어떤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종목이 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금호석유화. 대한유화 네. 이 세 종목이 이제 그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종인데 이 종목들이 뭐 다시는 바와 같이 뭐 일회용품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대부분 일회용품들을 많이 뭐 플라스틱 용기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뭐 네. PT병 네, 그러면서 일회용 그 밥 이제 도시락 이제 음. 용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 사실 많죠. 뭐 일반 그죠. 뭐 물통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기 민감에 아주 그렇죠. 민감한 예, 그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이런 그 그러니까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그 많이 저기 물건도 사고 네. 중국 내에서도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 하에서 이러한 유통 관련해서 많이 운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장재나 뭐 유통 플랫폼을 통한 그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종의 종목들에 대해서 중국 경기 연동된 흐름에서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앞서 말씀드린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유화의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의 흐름이 가장 그 가볍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좀 무겁고요. 금호석유는 여러 가지 그 내재적 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 견해를 펼치는 분들이 그럼 미국과의 중국과의 이 박싱, 그냥 부딪힌 관계를 어떻게 또 이해할 것이냐.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드러난 현상보다는 그 뒷단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눈여겨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많죠. 달의 이면.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에서는 중국 견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지난 4월 말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블링컨인가요? 네.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무, 상무, 재무장 다 가서 시진핑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다는 것은 뭔가 위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지만 또 아랫단에서는 또 뭔가 물밑교섭을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일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드러난 현상만으로 중국과 미국이 강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내용보다는 현상, 외국계 자금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뭐 PMI라든가 GDP 같은 내용들에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중국 관련된 현상에서의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석유화학 업종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 그러니까 시장에서 움직였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국 관련 종목들입니다. 은행주도 많이 움직였죠. 은행주가 중국 관련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5월 초에 중국에서 신국 구조라는 그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PER 기준으로 해서 주가 부양을 한다는 측면을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업종이 은행주입니다. 중국 내에서 네.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의 초상은행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중국 은행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 30% 올라갔어요. 근데 중국의 은행주가 올라서 국내 은행주가 오른다. 이건 약간 어그로 아닌가요? 이 은행주를 상대 외국인 투자자들. 예. 그럼 국내 은행주들도 누가 샀느냐? 개인이 사서 올린 게 아니고요. 기관이 사서 올린 게 아니고요. 은행주에 대해서 금융주에 대해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사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글로벌리 수급으로 보면 은행주 오른 게 그런 아시아의 은행주에 대한 뭐 일본도 포함해서 이런 그렇게 말씀을 또 해석을 하니까 듣고 보니 그렇죠. 수긍이 가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2년 4월부터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미쓰비시 은행이 2배 반 올랐습니다. 네. PBR 0.3에서 0.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됐는데 은행주가 이런 수혜 현상에서의 모습이 보여졌고요. 여기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세계의 공장이 가동된다는 얘기고 물류 이동이 많다는 얘기고 여기에 따라서 조선주가 움직인 것도 중국 관련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관련된 여행주, 화장품 관련주들, 등등등의 종목들, 게임주도 최근에 움직임이 그렇죠.
중국과 연동된 흐름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중국에서 뭐 아직 판호가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기대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내용으로 중국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개선되는 상황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에서도 저평가되어진 그 종목 대한유화 비롯해서 석유화학 대한유화의 PBR이 지금 0.3 정도 되거든요. 물론 최근 2개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중요한 것은 2년 전 적자 규모 대비 지난해 적자 규모는 이제 그 1,000억 미만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흑자로 시연되는 현상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2, 4분기에는 이제 실적 개선치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 측면에서의 접근 그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지난 한 3년 동안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최근 한 6, 7개월 동안 바닥을 기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됐고요. 이제 막 그 태동되면서 주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분위기 측면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이다. 그래서 다른 중국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의 종목들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 관련된 섹터가 많은데요. 예. 그 중에서 특별히 조금 석유화학 쪽에 네, 예, 그리고 대한유화 맞습니다. 조금 가벼운 기업으로 말씀하셨고요. 네, 원전주도 좀 얘기하죠. 네. 원전은 AI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그러면서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전력이 필요하면 원전도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 살짝 나왔었습니다, 그죠? 네. 전력 수요를 이제 그쪽으로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요. 많이 근데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원전주가 막 전선의 전력주처럼 좀 팍팍한 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원전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원전주를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네. 내용은 수주입니다. 수주. 예, 예. 그러니까 수주 이슈가 나타날 때 원전주가 그 기존의 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체코, 불가리아 수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최근 한 2년 동안의 원전 수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규모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동 쪽에 사우디하고 이집트 쪽에 수주 가능 물량이 한 50조입니다. 수주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발주한 국가의 그 규모가 한 50조 정도 되고요. 유럽 쪽에서는 불가리아, 체코, 영국도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한 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그 원전 현재 수주 가능성 될 수 있는 규모가 90조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 업종을 영업이익률이 원전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한 5% 내외입니다. 조선하고 방산도 영업이익률 한 5% 내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원전주가 조선주와 또는 방산주와 형태를 비교해 볼 때 조선주가 지난해 대략 그 수출 물량이 한 30조, 35조 됩니다. 방산 한 25조 되고요. 그래서 조선주에 그 원전주에 대해서 최근에 그 유럽 국가 쪽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의 주가 접근보다는 이 수주 관련 내용으로의 흐름으로 그 우리가 원전 자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원전 내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선호 종목을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라고 많이 알고 있고 풍력으로도 연계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원전 해체와 관련된 앞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종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원전이 한 400개가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동 중단된 원전이 한 200개 내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 예.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한 50개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장은 건설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그 크기보다는
가동 중단된 원전들이 앞으로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500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프랑스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고리 1호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동이 중단됐고 이거 해체 작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기술을 획득해서 이제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서 외화를 이제 벌어들이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수주 그리고 해체 이 두 가지 그 관점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수준에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한 그림을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뭐 지난 그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었죠. 그러니까 22년도, 21년도에는 그 정책주 성향에서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고 대선 이후에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뭐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중동 수주 가능성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차례 등락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후에 최근 1년 동안 박스 내에서 지난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박스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스 돌파에 대한 해석 지점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의 내용들이죠. 유럽 쪽의 수주 그리고 해체와 관련된 가능성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18,500원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예. 새로운 추세대에서의 새로운 가격의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장 지수는 안 빠지고 시장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수익이 잘 안 나. 이거 왜냐하면 특정 종목이 한번 강했다가 뭐 하루 이틀 쉬고 또 다른 쪽에서 강했다가 쉬고 이런 과정에서 그 종목을 따라가게 되면 또 고점에 물리는 형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수익이 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음 장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그 섹터,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는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저는 원전 섹터도 한번 지금 봐야 된다. 네. 라는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관심권에 두고 해당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시려고 원전 얘기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가 꽤 있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탄력 있게 가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수주 가능성 그다음에 새로운 얘기네. 원전도 원전 새로운 건설 수요 수주도 있지만 해체에 관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네, 그 수요가 네.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네. 있죠. 핵심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